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매신호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되는데요. 최근 이 히든 종목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이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새 뉴욕 증시의 급락 여파가 번지면서 우리 양시장도 파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면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1.7% 가까이 하락해서 2,410선까지 밀려난 채 마무리됐고요. 이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치웠고 이 개인 홀로 열심히 물량을 담으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서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9% 가까이 내린 778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코스닥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 홀로 사자세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분과 함께하죠. 민경철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전문가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참 시장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하루였죠. 이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1,300원 뚫어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리뷰 어떻게 보셨을지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빠르면은 우리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이 두세 번 정도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금융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거는 호재거든요. 네. 근데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견고하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듯이 경기가 위기일수록 경기는 안 좋지만 경기는 침체이지만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고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제 상승을 좀 견인하는 뭔가 경기가 좋아져서 금융시장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우리 미국의 우리 3월 10일 발표될 우리 경기 지표, 우리 소비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올수록 금융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세 가지 지수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간단한 변곡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제가 우리 신도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난부터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던 가격 포인트가 11,500포인트 가격대였습니다. 근데 이 11,500포인트 구간대의 매물대를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종가상 11,500포인트 부근에서 종가가 좀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우리 소폭 상승하면서 11,500포인트를 올 새벽 시간에 이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서도 우리 변곡점 11,500포인트를 좀 완전하게 이탈하느냐 아니면 요 구간까지 빠지긴 했으나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느냐 요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11,5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는 그 밑으로 1,900포인트와 11,100포인트 지지 반등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지난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거의 2년 동안 조정받은 바닥에서 이제 막 주요 매물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요 변곡점 우리 11,500포인트 그리고 1,900포인트와 1,100포인트의 지지 반등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좀 차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자, 우리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2019년도 당시에 만들었었던 한계점의 라인이 바로 760포인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76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면서 1000포인트까지 갔었고 지금은 폭락장 오면서 저점을 다져놓고 다시 760포인트 구간의 과거의 저항이었으나 이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받은 중요한 변곡점을 지금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밑으로는 코스닥 기준 760포인트를 우리 지켜주는지 요거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2390포인트 라인 2390포인트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자,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추세 이탈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단기 박스권 상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동결과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자, 2390포인트의 변곡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의 기간 조정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가 방향성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는 239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 요거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방향성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중에 뭐 실시간 우리 대외적인 이슈들이 발생됐을 때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노랑톡에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390선 그리고 코스닥은 76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민경철 전문가님 표정 관리하기는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중에 알려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제 상한가 잡은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상한가를 잡고 끝난 게 아니라 네. 상한가를 잡았는데 오늘 기준 장중고가를 다시 한번갱신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오늘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예. 네, 우리가 초저점에 잡았던 종목들, 즉 저점이나 초입에 잡았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간 것도 모자라서 그 이상의 추가 시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복귀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전기차 충전 테마가 강세다.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시그널을 남겨드렸던 종목들 오늘 한 번 더 우리 전기차 충전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하루 만에 시세가 나온 종목이 또 있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상한가를 잡아드린 종목은 위메이드 플레이 히든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시점은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의 타점은 10년 만에 저점에서 우리 바닥을 다지고 이중 바닥의 저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회사를 우리 재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회사가 적자가 아니다. 저평가 구간이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데 망할 것처럼 10년 만에 저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낙폭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12월 달, 1월 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방송에서도 자, 요 자리 우리 히든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첫 방송 시간에 선물로 안겨드려가지고 우리 지난주 목요일 상한가의 기쁨을 안겨드렸는데요. 자, 어제 우리 상한가 캔들 이후에 자, 2박 3일 동안의 단기 저점을 다져나가는 캔들 보이시나요? 자, 우리 상한가 캔들 이후에 단기 저점을 2박 3일 동안 다지고 우리 상한가 캔들 이후에 2박 3일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직전 종가를 뚫어내면서 오늘 추가 시세를 좀 만들어낸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월 21일 기준이니까요. 자, 오늘 어제 기준의 차트가 지금 여기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기준으로는 오늘 21,400원 위로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자, 어제 기준으로는 50%대였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60%대까지 좀 추가 상승이 나왔다. 좀 이렇게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종목을 저점에서 남들이 이 종목 공포스러워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손절할 때 우리는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1%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가 그 이상의 상승 60%의 우리 상승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누려볼 수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월요일에 전기차 충전 테마 들고 오면서 히든 종목으로 엊그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틀 지났거든요. 근데 무려 약 39% 정도의 좀 상승을 이제 분출하게 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삼성전자의 우리 LCD 모듈을 납품하는 IT 부품주인데 그동안의 엄청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을까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을 수반하면서의 매집의 캔들이 들어왔고요. 자, 요 캔들 누구는 윗골이 달렸다. 여기서 차익 실현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종목의 큰 관점에서 이제 바닥인데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진다. 하지만 위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다면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그 결과가 어제 상한가, 오늘 장중 고가 6,970원 정도까지 39% 정도 이틀 동안의 상승을 좀 안겨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찍은 종목이 이틀 만에 39%의 시세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은 결국에는 무너진 종목, 그리고 저점에서의 바닥에서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이 가기 시작하는 초입의 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해야 될 맥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우리 또 충전 관련주로 제가 또 매수 이 편말을 전해드렸던 자 긍정적 매수 의견을 전해드렸던 우리 휴맥스 종목 오늘 시가 기준 장중 고가까지 해서 약 16%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난 몇 년 동안 5년 동안의 바닥을 다지고 마이너스 80% 폭락한 바닥에서 저점을 오랫동안 다졌던 종목이에요. 그동안 자, 거래량 없이 휴맥스 종목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자, 모르다가 어떻게 됐죠? 자, 요 구간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전기차 충전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됐고 그리고 저는 요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제였죠. 어제 휴맥스 매수입니다. 이 종목은 초입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시가 대비 고가까지 16% 정도의 상승을 하루 만에 좀 분출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저점인 종목들 바닥에 잡아가지고 자 작년 올해 연초 1월달 폭락장에 잡아서 과대납폭일 때 잡아가지고 크게 중장기로 시간을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리면은 자 30%, 50%, 60% 수익 낼 수 있는데 그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자 고수이신 분들은 투자해 놓고 뭐 여행 다니고 뭐 부동산 보러 다니고 뭐 하면서 여가 시간 보내면서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종목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요 종목이 왜 좋은지, 요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나의 기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딱 내가 안 가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해서 매도하면은 그리고 나서 폭등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바닥인 종목들 선점해서 미리 공략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 한국인 분들 또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자, 거래량 들어오는 초입의 자리에 공략해서 하루 만에 10% 이상, 5% 이상 혹은 많게는 수십 %의 상승을 같이 노려보는 기회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초입인 종목이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로 16%가 갔습니다. 자, 오늘 초입인 종목들도 방송 중간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낙폭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대낙폭인 종목들, 실적은 견고한데 회사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주가는 오늘 10% 이상 무너진 낙폭주에 대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또 마지막에 또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부재하실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이런 이제 기준들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가에서 끝이 아니라 민경철 전문가님이 알려주신 이 히든 종목들은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생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과 또 발빠른 투자 전략은 노란톡 그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무료 공개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2시 30분 장 마감 전에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까지 잘 챙겨보시고 후회 없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참여 방법 자세하게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은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 시그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빨간불은 매수, 초록불은 매도, 노란불은 관망 사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장에서 핫했던 첫 번째 테마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일 국정연설에 나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일명 뉴스타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수확 시즌을 앞둔 남반구 지역에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작물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사료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 사료주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고려산업이 26%대 상승 마감했고요. 한탑도 1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네, 사료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 먼저 고려산업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 더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추가 시세 분출해 줄까요? 네, 저는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초입이 뭔가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자포자기하고 이제 끝인가 하다가 이제 막 희망이 생기는 네. 이제 막 그 테마가 우리 사실 꺼졌죠. 사료 관련주들 작년에 연초에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네네. 2022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때 갑자기 시세가 빵빵빵 터지다가 지금은 그 시세가 사료 테마가 있었나? 이제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네. 이제 바닥에서 또다시 사료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테마가 다시 재부각이 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 폭락하고 잊을만 하면 바닥에서 급등하고 잊을만 하면 바닥에서 급등하고 이런 이제 흐름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료 관련주들도 그동안 엄청난 가격 조정의 끝에서 오늘 테마가 다시 재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시청자분들 놓치지 않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긍정적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내가 우리 고려산업의 종목이 오늘 26% 장중에 급등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추격하기가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우리 수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림 구간에서 네, 우리 승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좀 빠르게 단타 치고 손절 대응도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고려산업 종목의 명일장 시가 3% 네, 단타 정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고려산업 종목이요. 작년 연초에 자, 주가가 3,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과거에는 정말 뭐 경제방송에서 우리 고려산업 간다 막 간다 2만 원 간다 3만 원 간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12,000원짜리가 여기 얼마? 자, 3,000원 정도까지 마이너스 70%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좋다고 할 때 그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왜?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 증가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자, 실적은 그대로인데 테마와 이슈만으로 주가가 4배 올라갔다면은 결국에 폭등한 고점의 끝은 대폭락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들도 그랬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다시 그 과거의 시세를 반납하는 저점의 구간을 다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격 조정과 오랜 거래량 없는 횡보의 기간 조정을 거치던 중에 자,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가 터졌죠? 대량의 거래 대금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매도세를 들어올리는 장대양봉의 캔들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캔들은 제가 차트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과거의 매물 라인들,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요렇게 자, 과거의 매물 라인들, 자, 요 라인들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자, 과거의 지지선을 깼으면은 요 자리가 저항이죠.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졌던 4,000원 라인대를 오늘 강하게 뚫어냈다라는 거는 이제는 고려산업이 4,000원의 한계를 보이고 계속 조정받고 힘없이 흘러내리던 종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4,000원을 디딤돌로 바꾸면서의 추가 상승을 분출할 수 있는 오늘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로서의 저는 우리 고려산업 오늘 대장주로서의 우리 1,000명을 주식시장에 했다. 자, 그동안에 뭐 인공지능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시장이 빠지고 관련주들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니까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사료 관련주로 오늘 고려산업이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 시그널 드리면서 오늘 고려산업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 초저점 기법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초입의 위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사료주 테마 두 번째 종목 한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물 재분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탑 기업인데요. 한탑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 전략을 들어주실지 궁금합니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같은 이유인가요? 네, 우리 사료 관련주들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사실 어떤 종목이 더 먼저 가냐의 느낌이고요. 자, 이번 주 우리 전기차 충전. 제가 월요일에 어떤 종목 이야기 드렸죠? 디스플레이텍. 네, 상한가 바로 갔잖아요. 네, 월요일에 이야기 드리고 화요일에 상한가 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휴맥스. 어제 이야기 드려서 오늘 16%가 올라갔어요. 네. 자, 사료 관련주들 또한 그날의 대장주는 계속 테마가 지속된다면은 바뀌고 안 올라갔던 종목이 나중에는 더 대장주로 가는 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한탑 종목도 자, 큰 관점에서 보면은 작년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무려 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저점 라인은 얼마? 1,000원까지 주가가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가 이제 무너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면서 요거 좀 회사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거 지금 3개년도 연속 적자면은 이거 올해 작년 2022년도에도 적자가 뜬다면 4개년도 연속 적자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종목의 공시가 이제 나왔는데 자, 2월 14일경 우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 변동됨에 따라서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99억 원으로 25% 정도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마이너스 46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던 회사였는데 이 종목이 3억 정도로 3억 6천만 원 정도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작년까지 해서 적자였다면은 4개년도 연속 적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될 수 있었겠지만 자, 우리가 결산 기준 3억 정도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좀 불식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업 존속에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불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이 인상되면서 흑자를 냈다. 즉 4년 적자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불식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자, 주가 고가 대비 80% 무너진 바닥에서 이 종목이 관리 종목 될 것 같아서 숨죽이고 우리 눈치 보는 그런 기간 조정의 끝에서 오늘 대량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터뜨린 그리고 직전에 매물 라인대인 1,300원 가격대와 시가 라인 1,200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의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자, 종목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등산과도 같습니다. 자, 등산 올라갔다가 정점 찍고 내려오고 또 이제 뭐 우리 막걸리 한잔하고 파전 한잔하고 다시 등산할 때 이 초입에서 또 등산까지 오랫동안 올라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산하는 과정. 네, 지금 겪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하산하고 바닥에서 충전하고 여러분들 뭐 컵라면도 드시고 뭐 백숙도 먹고 뭐 요렇게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매집을 거친 한탑 종목이 다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 신호탄이 언제일까를 봤을 때 저는 초저점인 구간을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그동안 80%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흑자 전환 공시와 더불어서 우리 곡물 가격 인상에 따른
테마주로서의 수급을 가장 강하게 들어올린 우리 돌파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료 관련주들 오늘 전방위적으로 저점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들은 우리 신도분들이 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다뤄드린 우리 첫 번째 종목 우리 고려산업과 두 번째 종목 한탑 바닥에서 이제 치고 가는 돌파 자리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주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단타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명일장 시가의 공략을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단타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자 우리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눌림목 타점을 활용해서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료 섹터에서 이제 고려산업 그리고 한탑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수 뷰 봐드렸으니까요. 잘 눈여겨보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면 자율주행 로봇 배달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로봇 테마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로봇 테마 중에서 대장주 확인해 보시죠. 네, 로봇 테마에서는 노블 M&B 종목이 대장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16%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로봇 테마 연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죠. 이에 오늘 대장주 노블 M&B 선정이 됐는데 오늘 장 후반부에 더더욱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관망으로 네. 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네. 당장이라도 매수 버튼을 좀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종목인데요. 네. 제가 관망을 드린 이유는 회사가 차트만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완전한 기준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초입의 자리이지만 회사의 내부적인 재무제표를 분석해 봤을 때는 적자가 지속되면서 올해 지금 3월달 감사보고서 의견이 네.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잘못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야 될 상장 폐지되느냐 관리 종목이 지정되느냐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3월 17일까지 동사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예. 의견 적정이 떴다. 이 회사가 상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충분히 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을 매력적으로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3월 말쯤 해가지고 문제 없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3월 말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는 3월 중순이에요. 예, 3월 17일. 네, 3월 17일 금요일까지 모든 상장사들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자,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우리 상장사들은 열어요. 네. 근데 정기주주총회 때 우리 결산보고서 보고하고 우리 주주총회를 열려면은 2주 전에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시기적으로는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3월 17일 금요일까지는 모든 상장사들이 감사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네. 이 회사도 상장사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이든 바이오 기업이든 3월 중순까지 감사 보고서를 못 낸다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다가 지켜보다가 네. 3월 말쯤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이제 독수리처럼 이제 매수로 바뀌겠네요. 네, 매수해서 좀 크게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만약에 지켜봤는데 이 종목이 감사 의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민경실 전문가가 관망의 의견을 드렸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거두절미하고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주가가 16,000원이었어요. 자, 16,000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얼마죠? 2,500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대략적으로 80% 이상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고가가 16,000원이고요. 자, 여기 저가, 1월달 저가가 1,500원입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0%가 빠졌다면은 자, 요 종목 이게 주식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만약에 고점에 우리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자, 원금에서 90%가 손실 구간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막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는 10분의 1 토막 났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은 요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16억 적자, 우리 2020년도 200억 적자, 21년도 우리 163억 원의 적자, 그리고 작년에도 20억 정도 좀 적자가 떴고, 우리 결산보고서상 적자가 뜨게 되면은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법차손 이슈라던가 우리 적자 지속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된다가 아니라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워낙 고점에서 가격 조정을 세게 받고,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자, 초입의 자리 만들고, 요 초입의 자리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요 종목이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배달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로봇,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의 테마로 좀 부각이 됐지만서도 이런 테마는 어차피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테마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게 기업의 존속이고, 기업의 존속은 우리 다음 달 3월 17일까지 좀 관망을 충분히 하시고 진입기를 노려보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에 관해서는 이 테마 지르고 강한 것 같았는데 오늘 대장주인 노블 M&B 관망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3월 17일 감사 리스크를 해소한 뒤에 안전하게 대응하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로봇 테마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과 네. 재작년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상한가가 아니라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안겨드렸던 종목이 우리 네. 로봇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저녁 시간에 당시에는 이제 서경의 부장들이라는 타이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처럼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폭락하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이제 막 거래량이 빠바박 들어올 때 여기서 우리 로보티즈랑 로봇 관련주들 이제 테마가 태동된다. 네. 이제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탄생되는 날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로봇 관련주들 그 주에 10종목 잡아들인 종목들이 10종목이 다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도 네. 우리 로보티즈 종목의 상승률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과거력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의견을 안 드렸네요. 의견은 매도 의견을 드릴 텐데요. 자, 왜 매도 의견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연말에 우리 2021년도 연말에 자, 차트를 보면요. 자, 요렇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 1,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게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을 거치던 로보티즈가 자, 요날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양봉을 터뜨려요. 그래서 요 캔들이 저는 초입이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요 초입인 2021년도 연말 이후에 주가 16,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은 자, 18,000원까지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좀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폭락한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움직이던 종목이 대량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장기 입형 라인과 과거의 매물대를 뚫어낸다라는 거는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긍정적 매수 시그널을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바라보면은 자, 38,000원짜리가 자, 반토막이 나고요. 기간 조정의 끝에서 지금은 추세 상단 구간까지 좀 추가 상승을 지금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로봇 관련주들, 자율주행 법안 그리고 지능형 로봇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배달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자, 고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이 추세 상단이 계속해서 로보티즈 종목에 자, 매도하기 좋은 추세 상단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대 낙폭, 추세 하단, 매수하기 좋은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미 저점에서 큰 시세가 나왔고 이 추세 상단에 닿이고 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밑으로 하방이 크게 열려 있는 손익비가 좋지 않은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만 원까지 빠졌을 때 3중 바닥 가격에서 시청자분들이 눌린 구간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민경석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투자 꿀팁 강의를 본 시청자분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기신 걸 봤는데요. 오늘도 혹시 초저점 기법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초저점 기법인데요. 우리 지난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들, 엑기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월화 인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른 이슈들 하나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초저점 이슈에 대한 부분들 말고 우리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활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5일선, 11선, 61선, 21선, 단타는 5일선을 이탈하면은 우리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얼핏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1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선, 2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선은 그 종목의 오랫동안의 평균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균치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하는 변곡점은 저는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이평 라인을 돌파한다면은 이 자리는 추세 돌파, 강한 저항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위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1년, 2년 동안 만들었던 평균선, 즉 지지선이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추세 이탈의 흐름으로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요 정도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초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장기 이평 라인대를 뚫어냈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차트에는 검정선과 빨간선이 1년선과 2년선의 라인입니다. 즉,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요 라인이 1년, 2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이고 이제 큰 주가의 변동이 없다 보니까 주가와 장기 이평 라인이 닿으면서 이제 응집시켜 나가면서 힘을 모아가다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기 이평 라인대를 딱 뚫어내는 요 캔들이 바로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추세가 폭락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 거치면서 강한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의 주가의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낸 요 날이 이제 초입이었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셀바스 헬스케어 이번 주 월요일에 요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매수 관점으로 우리 초입이다. 오늘 장대 양봉이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고 이틀 만에 우리 화요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 장중 고가까지 약 40%의 상승을 좀 분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저점 종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장기 이평 라인 때까지도 뚫어내는 돌파 자리가 더 정확도가 높은 초입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모나미 종목이 되겠는데, 제 선이 검정선이 1년선, 빨간 선이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저는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대량 거래가 수반된 요 캔들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1, 2주 3거래일 만에 수익권, 2주 만에 수익권 도달을 했는데 요 장기 이평 라인대의 매물대를 오늘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중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를 뚫어낸다라는 거는 추세를 돌파하고 위로 더 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방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오늘 모나미가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18%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본격적인 추가 상승은 이 장기 이평 라인을 뚫어내는 시점에 완전한 상방으로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알티캐스트 종목 보도록 할 텐데, 알티캐스트는 저희 공략주로 공략을 해서 우리 하루 만에 16%의 수익을 좀 만들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복기를 진행을 해보면은 가격 조정 받고요, 기간 조정 거치다가 제가 어제 전기차 충전 테마로 강세다 해가지고 저희 공략주로 공략을 했고요. 하루 만에 목표가 이제 2,100원 라인대를 달성하면서 12% 정도 수익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어제 공략했었던 우리 알티캐스트가 16%로 좀 수익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알티캐스트 어제 공략했었던 알티캐스트가 이제 수익으로 10% 이상의
좀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에게 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매매가 종결된 종목으로서 이렇게 초입인 자리를 실제 활용해서 수익 낸 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주로 공략을 했었던 우리기술 투자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뭐가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공략주로 공략을 했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장중 고가 대비 10%까지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략하셨던 모든 분들 오늘 하루 만에 뭐 10% 정도 또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나도 초입의 자리에서 나도 저점인 구간에서 좀 빠르게 단타 대응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좀 매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투자 꿀팁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장의 개별 강의 세주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개별주로 20% 넘게 오른 에스텍파마 그리고 상한가로 마감한 KPF가 선정됐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이 두 종목 선정해 주신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뭐가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이제 초입이다라고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그 가기거 중에 하나네요. 네, 가기거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텍 파마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의약품 관련주로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로 과거에 큰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차트 보면요, 코로나 터졌을 때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다 가면서 폭등했지만은 지금은 제약바이오 테마가 폭등한 고점에서 상승분을 다 반납한 바닥까지 낙폭이 확대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 반토막의 낙폭을 가져가고 옆으로 오랜 또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던 중에 오늘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죠? 자, 직전의 고가 라인과 그리고 이 종목의 1년 동안의 주가의 이동 평균선인 장기 이평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돌파자를 만들었어요. 슈팅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강력하게 들어올리면서 더 강력하게 이제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요 장기 이평 라인대의 매물대가 우리 에스텍 파마 종목에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 기준을 세운 우리 종목이 바로 우리 오늘자 에스텍 파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종목이 이제 비상장사 비보존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비보존 그룹주들과 함께 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바닥에서 큰 시세가 나왔던 만큼 오후장, 오늘장 이제 특징주 그리고 초입인 종목으로 첫 번째 에스텍 파마 종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KPF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지어야 될 게 아니라 바닥에서 상한가를 강하게 유입시키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 장기 이평 라인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PF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1년 동안 10,0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게 반토막 나고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다가 오늘 공시가 떴습니다. 자, 어떤 공시가 떴는지 하고 2월 14일 공시 나온 걸 보니까요. 자, 매출액 50%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12억에서 400억으로 3,000%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됐다라는 공시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자, 그동안 시장에서는 자, KPF가 주가가 폭락하고 기간 조정 거치면서 영업이익이 3,000%가 늘어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영업이익이 3,000%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거의 이 한계점, 이 저항 라인들을 강하게 돈을 써서 주가를 돌파하고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 KPF의 이동평균이었던 장기 이평 라인 때까지도 뚫어냈다는 거는 이제는 요 종목이 6,500원과 6,4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우리 눌림목 구간이 디딤돌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우리 과거에는 저항이었으나 이제는 디딤돌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상한가를 갔지만 이 종목이 폭등한 고점이 아니라
자, 바닥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 영업이익이 3,000% 폭발하면서의 우리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시간 관계상 초입인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지만은 내일자 초입인 종목들 그리고 다음 달 초입인 종목들 계속해서 노랑톡에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기업을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신조어 중에서 네. 킹받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뭔가 화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MZ 세대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자, 앞에 이제 KG가 들어가는 우리 KG 철강주 KG 스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G 스틸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이 종목이 제가 말하는 초입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주가가 이제 좀 무너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굳이 이 종목의 자리를 표현하자면은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우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폭등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거래량이 터진 초입인 자리 중에서도 초입에 눌린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격 조정이 끝났고 기간 조정이 끝났고 이제는 대세 상승의 분출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 거래량과 힘을 보였는데 요 캔들에서의 눌린 가격이기 때문에 밑으로 저평가 가격 그리고 이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 들어온 캔들들의 시가 라인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재무제표를 볼게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9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하던 회사가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익이 1,000억으로 우리 3배가 증가했고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2,90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3,100억 정도까지 우리 실적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실적을 더해도 7,400억이 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을 더하면은 대략 7,700억까지 4년 동안 영업이익만 우리가 8,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저평가 종목이 실적 우량주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증가하면은 기업 가치는 증가해야 되는데 이 종목 시가총액 1조 원대까지 주가가 폭락했어요. 자, 이때는 쌍용차 인수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고요. 그 과거의 상승을 반납하면서 이 자리가 지금 우리 KG 스틸의 강한 저항 라인대로 지금 작용을 한 이제 모습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요거를 다시 좀 차트를 보면요. 네. 자, 과거의 이제 저항 라인이 요 자리가 과거의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거든요. 즉 11,500원 라인을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고 여기서부터 26,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다시 이제 11,500원을 지켜주다가 11,500원을 이탈하면서 이제는 11,500원 라인이 이 종목의 강한 저항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폭락했고요. 옆으로 기간 조정 거치다가 주요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초입의 자리를 만들고 실제로 단기 시세까지 만들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14%의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초입인 캔들의 시가 라인까지의 낙폭을 다시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진 캔들이 요 캔들이에요. 그래서 요 캔들의 시가 라인이 대략 8,800원 가격이 되기 때문에 요 자리 지금 8,800원, 9,000원 라인은 초입의 캔들의 시가까지 2박 3일 동안 다시 눌러줬다. 즉 눌림목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저평가된 철강주를 잡아서 위로 큰 상승을 나도 같이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KG 스틸이 주가에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철강주의 사이클이 있듯이 KG 스틸의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요. 한번 움직이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크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다시 26,000원 고가 대비해서 또 만 원까지 또 반토막 이상 조정받다가 옆으로 기간 조정 거치다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직전 매물 라인대를 뚫어내는 슈팅 자리에서는 위로 26,000원까지 시세를 과거에 1년에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한 번쯤은 저는 위로 큰 상승을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쌍용차에서 쌍용차가 회생이 종결되면서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올해 4월에서 5월 정도에 쌍용차가 거래 재개가 되는 모멘텀이 있는데,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KG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KG 그룹이 쌍용차 인수전
대한 기대감으로 26,000원까지 갔었고 이제는 우리 쌍용차가 최대 주주가 KG 모빌리티로 바뀌고 KG ETS가 KG 모빌리티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그룹주들이 쌍용차가 거래 재개되는 4월에서 5월까지 거래 재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 부양에 대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살펴봤듯이 이 종목의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4년 동안 8,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초입의 자리에 눌림까지 조정받은 KG스틸 빠졌을 때를 기회로 잘 활용해서 시청자분들이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만 같이 이 종목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히든 종목에서 상한가 성적 많이 잘 낸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인 KG스틸 이름만큼 강한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내용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